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 얘기가 나오죠. 공자 적초할세 초, 광, 접여, 유기, 문할. 공자가 초나라로 간 적이 있죠. 결국 초나라에 가지는 못하고 초나라 접경지역, 초나라 이제 채나라를 멸망시키고 채나라의 수도였던 지역을 자기 현으로 만드는데, 여기에 있는 그 초나라의 유력자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논에 보면 나오죠. 그 벼슬을 이제 하러 이제 각국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공자가 초나라까지 이제 가려고 마음을 먹죠. 초나라는 사실 그 공자가 살던 춘추 시대에는 뭐라 그럴까, 중화라고 하는 문명의 혜택을 못 받은 그 뭐라 그럽니까, 촌나라라 그러나, 야만의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남방 문화가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맹자에도 보면은 그 초나라 사람들은 좀 심하게, 초나라 놈들은 말도 이렇게 깍깍깍거린다 하고 이 까치 우는 흉내를 내서 되게 경멸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맹자 때도 그랬으니까 이 공자 때는 더 심했죠. 초나라는 일종의, 이 이름도 가시나무 아니에요? 가시나무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못 살지 못할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공자는 중원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 갈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 초나라의 위치를 잘 모르면, 위상을 모르면 공자가 초나라에 간다는 저걸 잘 모르죠. 이 초나라는 또 그 법가의 전통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이 법가의 전통이 정나라에 그래서 법이 이제 원시 법가가 있는데, 초나라에 가서 이 법가가 번성을 하죠. 그래서 초나라의 법의 시행이 엄격하기로 유명하죠. 근데 초나라는 또 땅이 크기 때문에 그 은둔자들이라 그러나 그 정치에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초광, 이 광자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접여가 이름인데 초광, 무슨 닉네임처럼 쓰이죠. 이 미쳤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는 그 광자는 논어에도 뭐 좋은 뜻으로 쓰이긴 한데, 거칠고 와일드하고 문명에 길들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 강하죠. 그러니까 문명의 세례를 받아서 세련되고 매너가 있고 에티켓을 갖춘 사람이 볼 때는 제멋대로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광이라고 이제 타이틀을 붙이는 거죠. 초나라의 광자인, 미친놈은 아닙니다. 초나라의 광자인 접여가, 공자가 이제 초나라 머니까 초나라에 가면서 이제 묵게 된 집이죠. 거기 알고서 그 문 앞에서 이제 공자가 있는 걸 알고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봉해 봉해 하 여지덕 쇠야, 내세는 불가되어 왕세는 불가취하니라. 두 개씩 끊어지는 거죠. 봉이여 봉이여, 봉황할 때 봉세죠. 봉세여 봉세여, 어찌 덕이 그리 쇠하였는가. 덕이 나오죠. 여기 훌륭한 공자 덕성을 얘기합니다. 어찌 덕이 그렇게 쇠하였는가. 내세는 지나간 시절은, 이 내세가 미래가 아닙니다. 지나간 세대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미래네. 왕세가 저기고. 내세는, 미래는, 올 시대는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고, 이미 지나간 시대는 쫓아갈 수가 없다. 물이 엎질러진 물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하게 볼 수가 있죠. 공자는 그 당대가 이제 굉장히 힘들었고 난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난세를 바로잡을 어떤 꿈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는데, 난세를 바로잡을 방법으로 과거에 주공의 나라를 꿈꿨죠.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올 미래 시대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늘 미래를 위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올 시대는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죠.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미래도 알 수가 없고 이미 지나간 시대는 그 시절로 우리가 돌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시대를 여기 재현할 수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에, 에, 저기 가고 있느냐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덕지쇠라는 건 공자를 나타내는 말 수도 있고, 아, 세상에 얼마나 덕이 쇠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을 하느냐.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공자를 봉으로 불렀다는 게 이제 덕다는 거, 공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세상을 가리키기도 하고, 시라는 게 그렇듯이 천하유도엔 성인성언하고 천하무도엔 성인생언이니라. 세상에 도가 있으면, 세상에 올바른 일이 행해지면 성인은 자기가 뜻하는 걸 완성시킬 수가 있다,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천하가 무도할 때에는, 천하가 도가 없을 때에는 성인은 그 가운데서 그저 살아갈 뿐이다. 뭐 소극적인 사고방식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도가 없는 세상이니까 자기 살기도 힘든다는 얘기죠. 도가 없는 세상. 방금지시 근면흥원이라.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세상은, 지금 이때에는, 지금 이 시대는 겨우 형벌을 면할 뿐이다. 재앙이 닥치는 거, 그걸 피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이런 뜻이에요. 난세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죠. 복, 경어, 우한데 막지지제하고 화중호지한데 막지지피로다. 대꾸 문장이죠. 복, 화와 복이죠. 우리에게 복은 깃털보다도 가벼운데 아무도 그 복을 싣고 가다, 가지고 갈 생각을 가지고 갈 줄 모른다. 복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행복이죠. 행복은 어려운 게 아니라 깃털보다 가벼운 것이어서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가지고 갈 줄 모르고, 화라는 건, 재앙이라는 거는 땅보다도 무거운데 이걸 아무도 피할 줄 모르는구나. 참 재밌는 말이죠. 사람들 거꾸로 생각하죠. 화가 털보다 가볍고 행복은 땅보다 무겁다고 생각해서 행복을 잘 어렵게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화가 정말 무거우고 땅보다 더 무거운 건데, 지구를 다 버티고 있는, 세상의 모든 걸 담고 있는 땅보다 더 무거운 게 화인데 피할 줄 모른다. 이호 이민이덕 태호 태보. 여기서 이제 화인데 이거 회고로 읽어야 될 겁니다. 땅에 금 읽었다. 그만두어라. 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당신이 덕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만두어라. 사람을 가지고 덕을 대하는 것은. 태호 위태롭구나. 획지이추라. 획지라는 건 땅에 금을 긋고 금에 따라가는 것. 규범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매너를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 살아가는 것,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사회나 그 사회에 통념이 있기 마련이고, 그 사회를 유지시키는 어떤 그 아이디어나 이념이나 질서가 있기 마련인데, 그것 따라 살아가는 게 지금 굉장히 위태롭다 그 얘기죠. 왜? 지금 세상은 형벌을 면하는 것도 다행일 만큼 세상이 난세니까 그만두어라. 당신 한 일이 문제가 있다 얘기죠. 미양 무상 오행하라. 오행 각곡이나 무상 오족하라. 미양이 이제 주석가들마다 의견이 다양한데, 야초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들풀인데 그냥 들풀이 아니고 엉겅퀴나 가시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자를 쓴 거죠. 엉컹퀴어 내 가는 길에 상처를 내지 말아라. 내 가는 길은 물러나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직선으로 못 가는 거죠. 돌아가기도 해서 오히려 정도가 아니니까 샛길이나 우회로 빠지다 보면 미양이 많죠. 내 발에 상처를 입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재밌는 시입니다 이거. 저벼가 쓴 시, 노래죠, 노래. 여기 보면 맨 나중에 당신 한 일이라 덧없다, 쓸모없을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맨 마중에 그 가시던 불이여 내 발에 상처를 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죠.
먼 길을 가려면 이제 새벽에는 아니면 밤에는 옷을 무겁게 하고 아니면 길을 잘못 들면 이 덤불 같은 게 다리를 쓸어서 상처가 나기 마련인데 그것도 그렇게 힘든데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그런 게 과연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공자 논어의 미자 편에 보면 이 시가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요보다 짧은 시죠. 훨씬 짧은 시인데 공자가 이 얘기를 듣고 이 노래를 듣고 그 사람 좀 만나봐야겠다라고 나갔더니 이제 그 사람이 사라지고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미자의 이 논어에서 보이는 그게 중요한 이유는 공자가 이제 예전에는 공자가 가짜 서적이다, 이건 뭔가 문제가 많은 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 연구가는 그런 얘기를 했죠. 미자에 나오는 이런 공자에 대한 비판, 공자에 대한 그 비난, 욕까지도 수록을 한 거 보면 이것이야말로 논어를 믿을 수 있는 자료다라고 얘기를 하죠. 논어가 만약에 제자들이 선생님을 추앙하기 위해서 위대함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아진 책이었다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졌을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논어를 비판하고 욕하는 글이 들어가서 공자의 그 삶의 그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냈다는 그 근거가 되는 거죠. 상당히 타당한 의견이죠. 그때 이 논어 미자 편을 장자가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저벼가 부른 노래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졌다고 보는 게 합당할 거예요. 저벼가 노래 부른 것은 공자에 대한 일종의 비판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도가가 공자에 대해서 비판한 것으로 얘기를 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보기도 하는데 그 초나라에 갔을 때 초나라에 가는 길에 은자인 원시 도가인 그 저벼의 노래를 듣고 공자는 일종의 반응을 보이죠. 논에서.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진짜 공자다운 행동이에요. 그런 게. 근데 여기서는 노래만 나오죠. 노래만 나오고 끝이죠. 장자는 그 떠돌아다니는 노래를 가져와서 완전히 자기로 재창작을 하고 거기에 있는 메시지 좀 더 강화를 하죠. 그러면서 공자가 틀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벼가 꿰뚫어본 당시에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던지에 대한 얘기를 가져온다고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벼와 공자가 살던 춘추시대에는 춘추시대 말기 정도 되죠. 이때에도 세상이 이렇게 됐지만 장자가 살던 전국시대 중기 쪽으로 지나가면 중기 말기로 접어드는데 보면은 세상은 더 험악해집니다. 난세의 의식이 그때보다 더 험해지죠. 공자가 천하를 주의할 때는 그나마 예라는 것이 남아 있어서 아직껏 그 주나라를 높인 명분이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 전국시대는 그게 사라지죠. 그러면서 백성들에 대한 이게 더 심해집니다. 이게 더 어려워지는데 그것을 저벼를 빌어서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이 당시에 국제 정치가 활성화되면서 육아뿐만 아니라 모든 학파가 이제 각축을 벌인 때인데 이 장자는 그것이 과연 그대들이 생각하는 미래가 올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그 사고 실험, 비판적 뭐라 그럴까 관망 이런 거를 보게 한다고 생각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더라도 이 장자가 재창작한 시는 재미있죠. 한 가지 더 지적을 해야 될 건 이 시에는 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옛날 작품을 보면 아이러니가 참 찾기 힘들고 동양에서는 그게 쉽지 않죠. 특히 육아의 작품에서는 아이러니를 보기 쉽지 않은데 여기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공자 여기 봉이 나오는데 봉이라는 건 태평성대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자를 봉에 비유해서 난세에 나타난 봉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봉이라는 말을 딱 꺼내는 순간 이 시 전체가 아이러니의 감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난세에 나타날 수가 없는 봉쇄가 나타나는 건 태평성대에 있어야 될 게 난세에 나타났다는 건 그 사람의 운명이 이미 훤히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당히 재밌는 아이러니가 있다는 것도 아마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